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권 소식은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이제 시작이 됐어요. 뭐 나오실 만한 분들은 다 손을 들었고요. 10명이 됩니다. 10명이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얘기입니다. 이준석 극당과 결별한다. 나경원 용광로 정당 만들겠다. 뭐 어떤 포부를 얘기한 겁니다. 선호도 조사 1, 2위 나란히 어제 출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 기자회견을 잡은 뒤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견제 차원에서 같은 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했거든요. 여기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신구 대결이 본격화됐다. 이준석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혀야. 이거는 뭐 엄청난 쇄신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나경원, 윤석열 당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당 만들겠다. 이렇게 또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 그럼요. 두 인물 어제 기자회견에서 각각 얘기를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들 때 당을 떠나지 않고 당원과 함께 나라와 당을 지켜온 나경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용광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를 받아들이고 재련하여 더 단단한 후보, 튼튼한 후보 배출하겠습니다. 경륜과 패기를 넘어선 지혜, 정치력, 결단력이 필요한 그러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저 나경원,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들이기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는 진실과 정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비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 각오를 밝히고요. 뭐 그동안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각 주자들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10명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달아오르는 세대 전쟁이다. 이번 당대표 경쟁을 세대 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외 30대부터 5선 중진 의원까지 경쟁이 치열하다. 경륜대 패기 전선이 뚜렷해졌다. 그러면서 뭐 그 이후의 소식이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한 뒤에 광주를 갔습니다. 5.18 묘지를 참배하죠. 그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리고 보수 혁신 젊은 층 앞세운 이준석 뭐 이렇게 좀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 좀 보겠습니다. 뭐 두 인물 얘기가 지금 집중되는데 사실은 10명이나 등장을 했거든요. 여기 다 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 10명의 지역별, 선수별 분포도입니다.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쪽 세로축은요, 지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가로축은 선수입니다, 선수.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몇 번 했는가. 우선 여기 보면 영선도 있습니다, 영선. 국회의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원외입니다. 이준석, 그리고 뭐 초선엔 김웅, 삼선, 여기 뭐 나경원, 신상진, 5선도 있어요, 위에 가면. 그리고 지역으로 보시면 여기 보면 충청권, 홍문표, 영남권 좀 많죠. 조혜진, 윤영석, 조경태, 주호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몰려 있어요. 중진 영남권 그리고 영선 또는 초선 수도권 뭐 약간 이런 모습도 이렇게 대척점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0명의 사진과 분포도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어떤 뭐 과거에 무슨 뭐 춘추 전국 시대에 무슨 맹주들이 뭐 이렇게 위치된 이런 모습도 느낌도 살짝 듭니다, 지금요. 이런 그림도 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홍 교수님. 네. 당권 경쟁에 10명이나 등장한 경우를 과거에 봤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국민의힘이 정말 많이 굶주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포스트 이제 비대위의 기간이 비대위 시절이 너무 길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좀 분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사실 차이를 크게 보이는 게 이제 신구 조화가 있고요. 세대 간의 또 나이 차이가 또 많은 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외 주자까지 이렇게 나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보지 못하는 역동성의 증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플랫폼 정당으로 지금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 보인다. 플랫폼 정당이란 뜻은 기존에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밖에서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갈 수 있는 인풋과 아웃풋이 되게 유연할 수 있는 정당. 그래서 용광로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사실 부정적인 건 예. 그게 과연 관리 감독이 가능할까? 예, 지금도 이런 당권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욕심으로도 보이거든요. 당권 한번 잡아보겠다. 죄송한 말이지만 박하게 평가하면. 그런데 과연 관리 감독이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고 또 딱히 대선 주자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네. 소속의 주자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딱히 대선 주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대선 선호도 조사 1, 2위 분 지금 이게 도전하시는 두 분의 생각을 좀 봐도요. 약간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지금 전 그 원내대표께서는 통합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재탕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당권 주자 네. 여론조사 1, 2위를 말씀하신 네, 거죠? 당권주자 예. 여론조사 1, 2위에 예. 지금 워딩에서도 약간 어설프고 아쉬운 부분이 통합은 미래통합당의 실패 사례를 지금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예. 워딩에도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좀 과도한 의지가 지금 앞서는 것 같아요. 지금 불가역적인 보수 혁신 같은 워딩을 사용하시는데 예.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보수의 부정적 프레임이 있습니다. 불가역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건데 예. 혁신이란 단어와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좀 급조된 느낌 혹은 너무 과잉된 의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잘못하면은 부정적인 관리 감독을 못하게 되는 이미지로 내려앉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플랫폼 정당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다른 정당과 비교할 수 있지만 급조 과잉의 냄새가 좀 난다. 뭐 이런 분석이셨어요, 지금요. 아무튼 상황은 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방금 지지율, 그러니까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 좀 보겠습니다. 당권 주자들 여론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1등부터 쭉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준석, 나경원 1,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뭐 절대적으로 앞서는 분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두 인물은 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뭐 이 조사는 여기 밑에 좀 써 있습니다. 뭐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공동조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견제 발언을 계속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제 낙마하신 뒤에 2달 만에 전당대회에 나오시게 된 셈인데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서는 역선택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에 대한 성찰보다는 남 탓, 제도 탓을 하고 계시는 거라 저희가 요구하는 시대상에 부합되는지 저는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있는 경험, 또 그거를 변명으로 대선 전국을 돌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용광로 뭐 정당, 용광로 리더십 발휘겠다니까 여기서는 그거 아니고 무슨 뭐 남탓 리더십이다 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문혜 의원이 앞서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비판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종근 평론가.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정치는 포지셔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즉 나를 어디에 위치함으로써 예. 나의 상대가 누구고 나의 아군이 누구고 내가 어떤 이념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잡는데 지금 김문혜 의원이 위치 잡은 건 뭐냐면 예. 초선이고 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클 것이다. 라는 포지셔닝이에요. 즉 같은 여성으로서의 상대를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서 4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그다음에
조은희 의원. 서초구청장. 근데 조은희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이 그때 아예 한 사람만 집중 공격한 게 나경원 후보였어요. 즉 어떤 의미냐면 홍준표 의원이 가장 지금 세게 공격하는 대상이 김웅 의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겹쳐요. 뭐냐면 검사 출신에다가 굉장히 그 꼿꼿하고 또 검찰한테 조직에 또 그 조직 문화에 반대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사실 홍준표 의원도 그런 이미지로 컸거든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도 사실 같은 시장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은 시장이에요. 거기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시 지금 그 김은혜 의원이 견제를 하는 것도 이 대상을 나경원 의원으로 잡음으로써 세대 교체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여성 리더십으로서 지금 이 신구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을 지금 딱 타깃으로 잡고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니냐. 그건 전략적이다. 전략적이죠, 전략적인데. 정치라는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빠져야 내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핵심은 본인도 컨텐츠에 대한 얘기로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지만 본인도 그럼 새로운 리더십으로서의 컨텐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내놓을 때만이 그것을 사람들이 이게 여성 리더십도 바뀌어야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지 그냥 공격만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해석입니다. 해석. 네? 이 현상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해석을 지금 한 겁니다. 최진년 변호사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요. 역시 이제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좀 다시 이 그림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바로 이 영선 또는 초선인 분들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도전, 이른바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의 도전이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 이겁니다. 관심사는요. 여기 뭐 대표 세 분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사실 또 위치가. 이른바 포지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경선 룰이 있습니다. 뭐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경선 룰에 따르면은 일반 여론보다는 당심, 당원의 표심이 더 중요하고 비중이 높다. 이런 평가 받거든요. 그렇다면은 소장파에게 불리하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이거 최진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리하더라도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리한 건 맞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예비 경선이 있고 본선으로 나눠 있는데 예비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 당원 투표와 또 이제 여론조사가 5대5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적어도 예비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초선 내지 영선 어떻게 보면 신진 그룹에 기회를 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룰이 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 젊은 층, 중도층의 거를 흡수할 수 있는 룰이 있으니까. 다만 본선에 갔을 경우에는 그것이 당원 30%, 또 일반 여론조사 70%, 거기다가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이걸 묻는 거죠. 당신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요거를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더 이렇게 나가서 질문을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만 상대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예비 경선은 이 중에서 5분이 이제 픽업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 본선 무대에 올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여론보다는 이것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심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선거 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진 특히 이제 그 영남권의 지지 기반을 뒀던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적어도 그 최근에 있는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등을 하는 돌풍을 몰고 있고 더불어서 김웅 지금 현재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향이 호남 쪽이고 지금 서울에서 있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한 지금 태풍급 그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서는 이분들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같이 하는 기치는 뭐냐면은 정권 교체, 대선 승리. 그렇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진은 한마디로 보수 혁신. 아까 뭐 파부침주. 앞으로 보면 파부침주는 그 배수진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다른 분들 말고 국민을 보고 어떻게 보면 중도와 어떻게 보면 좌측에 있는 것까지 껴안겠다는 반면에 지금 그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 통합. 예컨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홍준표
그 전 대표 같은 분도 다 영입해서 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지금 전략인데 예. 적어도 이게 전당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심보다는 당심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민심과 함께 그 당신과 함께 민심을 껴안을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인가 이게 문제. 저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예. 거의 한 60년 전이었습니까? YSDJ가 40대 기수론, 예. 세대 교체론이 거의 50년 지나서 이 보수에서 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에게 흥미를 끄는 요소가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결론까지 적어도 지금 제가 예.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초선 그룹에서 이 그 최초에 있는 예비 경선에서는 몇 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인영 변호사께서 뭐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불리한 건 맞다. 그렇지만 모른다. 가봐야 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김구락 교수님. 국민의힘당의 지금 전제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변화거든요. 근데 누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세대 전쟁, 뭐 신구 대결 이거는 나이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예. 결국엔 변화를 이끌 사람이 기존의 어떤 중진들이 좀 안 됐다는 기회를 여러 번 받았는데 이거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젊은 신예들에게 지금 눈길을 보내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갈등, 뭐 세대 경쟁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이만 이렇게 앞세우고 내가 젊다, 뭐 나는 뭐 예. 중진이지만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내용을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나는 나이가 많아도 이런 내용으로 당을 혁신할 것이다. 예컨대 나이가 젊어도 그 내용에 어떤 혁신성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변화를 추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예. 나이가 아니라 나는 이런 내용으로 당을 쇄신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야만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지금 전대 룰이 이렇게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중진들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도 뒤엎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40대 기술원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내용을 갖고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권 주자들이 해야 되는 거는 국민의힘당 어떻게 쇄신할 건지 예.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종우 평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도라고 봅니다. 세대 교체라는 지금 화두가 떠올랐고 예. 그다음에 보면 김훈의 또 이 당의 조수진이라든지 허은하라든지 어떻게 불리냐면 97세대라고 불려요. 70년대생이다 90년대 학번. 예. 여당에도 많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혹은 박용진 예. 이번에 대선 후보 나선 예.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당대표가 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대권 후보가 좋지 않아도 좋다. 예.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97세대가 이전 20대에서는 19명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예. 42명이나 됐어요. 여야 합쳐서. 예. 조정훈 후보나 조정훈 의원이나 혹은 예. 권은희 의원도 다른 당이지만 어쨌든 다 그러네요. 97세대거든요. 자, 97세대가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라. 지금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여당도 좀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봐요. 97세대가. 그래서 예. 제발 기득권으로 지금 완전히 똘똘 뭉친 86세대를 좀 밀어내고 예. 86세대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세대 교체론이 말씀하시지 목소리를 아까 내용이 있는 목소리를 높이는 건 맞는 지적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여도 야도 목소리를 높여서 결과가 꼭 당권 안 줘도 좋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예. 새로운 목소리가 있구나. 세대 교체를 하려는구나 라는 박수를 보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 정치권에 자극을 주고 있는 건 맞다. 뭐 이런 평가는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뭐 그림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